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뭐 천하의 나쁜 사람이 더 있더군요. 뭐 이 저희 시청자들께서 댓글이 아주 그냥 부글부글부글 하셨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 못지않게 욕을 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었지요. 바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 주말 금요일인가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고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걸 수용한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라고 일단 가닥을 잡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뭐 저희 시청자들 또 신문 독자들 저는 3일 독립운동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랴부랴 어제부터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이게 웬일이람 할 정도로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 중재안, 처음에는 중재안이었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으니까 검수완박 합의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지도부 회의죠. 거기서 검수완박 합의안은 재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게 뭐 결론이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금요일 의총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는가 하면은 이런 낌새를 이제 알아차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만약 이걸 뒤집으면 검찰 개혁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단독 강행처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미래 권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달라. 사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가령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전체 정치권을 대변하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말을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한다라는 그 본인의 입장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정치인을 위한 게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라. 지금의 검수완박 합의안이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니? 여기에 아주 뼈 있는 그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정치인을 위한 검수완박 합의안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근거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 범죄 중에서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거법 위반, 고위공직자 관련 이 두 가지가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선거에 출마해야 되는 이 정치인들, 거기 이렇게 저렇게 관련이 있는 정치인들, 이왕에 재판을 받아오던 정치인들, 피의자 선상에 올라있는 정치인들, 만세! 드디어 검찰 손에서 벗어났다. 이제 3개월만 조용히 있으면 그다음부터 경찰이 그 임무를 뭐 인계받아서 한다더라. 중대범죄수사처 18개월 뒤에 출범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뭐 그것도 구성이 돼봐야 알지 어떻게 될지. 일단은 검찰이 손을 떼야 된다. 3개월 동안 유예기간
그 다음에 경찰이 인수받는데 경찰이야 뭐 만만하지 뭐. 경찰은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이번에 검수완박 중재안이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누가 봐도 이건 정치인을 위한 그런 합의안 아니냐. 오래간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이 부정부패, 그다음에 경제사범 이제 이것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오너, 재벌 총수 이런 건 할 수 있게 놔두면서 정치인들은 싹 빠져나가게. 그래서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짝짝꿍이 맞는 거 아니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만인의 공적이 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보수 진영 지지자들한테는 지금 뭐 아주 비난의 화살을 총 집중해서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라면서도 이 합의안이 파기되면 전국이 파탄된다. 야당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말까지 다 하더라고요. 전국 파탄은 민주당 쪽에서 해야지 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서 바로 그 두 가지 선거법 위반, 고위공직자 여긴 재논의해야 된다, 재협상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에 대해서 잘못했다 오른쪽 42.5%, 잘했다 34.0%. 그래서 둘 차이가 약 8.5%포인트 차이, 상당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한다. 근데 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모아주신 이제 국민들의 그 여론 속에는 진보 진영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보수 진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불만을 사고 있는 그런 합의안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 검수완박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어떤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중재안을 냈고 그날 바로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추인을 했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뿌듯했을 것입니다. 내가 미국, 캐나다 출장도 취소하고 중재안을 냈더니 드디어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구나 이랬는데 이게 지금 다시 뭐 파기 직전까지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 본다면 명분상으로 봤을 때 이걸 파기하는 쪽은 국민의힘 쪽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내가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중재가 가능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순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것을
조금만 한 삽을 더 파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일단 신문에 보도되는 것 말고 그 이면에 어떤 물밑 협상과 어떤 꿍꿍이와 어떤 전략이 있느냐, 이제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진 분열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회에 검수완박, 이 기회에 국민의힘을 둘로 쪼개놓는, 어떻게 쪼개놓느냐, 이준석 대 권성동, 당 지도부 대 권성동. 권성동도 원내대표니까 당 지도부이긴 합니다만 권성동은 윤핵관의 대표주자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 윤핵관, 이걸 분열시키려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핵관에 대한 공격이다. 이건 이준석이 윤핵관을 공격한 것이다. 합의안을 이제 냈는데 8개 항에 걸친 합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국회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양 법안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취소를 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3차 개정안을 내야 되는데 그 개정안을 이제 조문을 그 개정안의 법 조문을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새로 이제 써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완성하는 작업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국은 국회의장 합의안을 받아들일 텐데 그 받아들이기 전에 조문을 하는 작업 과정 속에서 협상력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것은 계파 간의 다투입니다. 계파 간의 다투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의 추인까지 받은 것을 뒤집어 버린다면 국회가 경색되고 원내대표 입지가 줄어들고 심지어 원내대표가 쫓겨날 수도 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뒤집기를 시도하는 건 결국 윤핵관에 대한 공격이고 3차 파동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뭐 아주 일부는 맞는 말인지 몰라도 11시 김광일 쇼가 봤을 때 큰 그림 속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는요. 이준석 혼자서 떠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 혼자서 이거는 안 되고 다시 봐야 된다. 혼자 하는 얘기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준석 대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이 사람들이 모두 일치된 목소리로 검수완박 합의안은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 재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파 간의 갈등이다 라고 분석한 김남국 의원의 분석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11시 김광일 쇼에서 5가지로 요점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요점 정리의 선두주자 11시 김광일 쇼. 네. 사태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재협상, 재논의, 재논의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말을 하던데요. 아무튼 뭐가 됐든 다시 얘기를 해보자. 선거법 위반하고 공직자 관련 범죄, 재협상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저 사람들 하는 짓거리로 봐서는 택도 없지 뭐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비공개 상태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강대강으로 부딪혀 있지만 그러나 채널은 있습니다. 첫 번째, 재협상이 가능할 것인가? 이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4월 28일 원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야 5월 3일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 개정된 법안을 검찰개혁 개정안을 공표할 수 있는 겁니다. 공포가 맞는가요? 공표가 맞는가요? 공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재협상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 파기. 없던 걸로 하자. 가능성 1%? 10%?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없는 것으로 하고 추후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파기입니다. 파기는 파기입니다. 파기의 가능성 거의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일단 5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놔둬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내일 중재안에 대한 이 합의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계속 보물 터지듯 할 겁니다.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에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 검수완박 중재안이 잘못됐다. 이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여론조사가 나와서 국민 여론이 그거 없던 걸로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42.5% 대 34%. 심지어 저 여론조사 결과는 진보 쪽, 보수 쪽 관계없이 다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다. 네 번째, 권성동의 거취 문제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오늘 아침까지 댓글들을 한번 보신 분들은 금세 저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저렇게 만신창이가 돼서도 원내대표 계속할 수 있을까? 본인 입으로 이건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재논의를 하는 것도 내 책임이다. 내가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일단 재논의까지는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논리를 펼 수는 있겠습니다. 권성동의 거취 문제. 다섯 번째, 국회의장 합의한 대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겁니다. 목요일 날 4월 28일 날 172석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하게 되는 시나리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5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재협상, 두 번째는 파기, 세 번째는 국민 여론의 본물 터지듯한 그 질타, 네 번째는 권성동의 입지 변화, 그다음에 5번째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는 시나리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